모든 것 남텍스TV의 홍유리 김영준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 코로나가 아직 난리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제 저희도 이제 그래서 지금 방역을 엄청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도 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종합소득세의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첫 두 번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예. 오늘은 뭘 할까요? 일단 기본적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장 의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면 기장 의무.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준비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간략한 필요 서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들은 이제 장부 작성 의무라는 거를 나라에서 지금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네. 예, 장부 작성 의무라고 하는데 이제 장부 작성 의무가 모든 사업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수익 금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매출액이긴 한데 그것보다 좀 더 뭐 보조금 같은 성격의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매출액과 더불어 수익 금액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데, 그런 수익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장부 작성 의무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네. 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일단 크게 간편장부 대상자랑 복식부기 대상자, 그 다음에 성실신고 의무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수익 금액이 모든 업종에 그 균등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돼서 해당 업종에 따라서 이제 수익 금액 기준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수익 금액 네. 편차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비슷한 거래를 하더라도 수익 금액이 더 한 건의 거래에 대해서 수익 금액이 높은 업종이 있을 거고, 그죠? 낮은 업종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 금액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그죠? 네. 이제 이게 세 가지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구분에서는 이제 쉽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군의 이제 대표적인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이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나군이나 다군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군들은 가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군의 대표적인 업종은 제조업, 그리고 숙박, 음식점업 이런 것들, 그리고 다군은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프리랜서 분들,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 940909 코드를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다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익 금액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다기보단 더 많은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수익 금액이 낮아지죠. 수익 금액이 이 기준의 수익 금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인지,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게 외부 조정 대상자인지, 네.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성실신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이죠. 네. 이게 수익 금액이 지금 어떻게 분류되고 있죠? 일단 가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제 3억 원 미만이시면 되시고요. 이제 나군은 1억 5천만 원, 그다음 다군은 7,500만 원 미만이신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재무상태표 같은 걸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고요.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제 3억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외부 조정 대상자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지 말고 이제 세무대리인들한테 이제 장부를 작성을 이제 의무적으로 맡기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그다음에 1억 5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수익 금액은 직전연도 과세 기준을 직전연도 과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내년 올해 2020년에 기장 의무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9년에 수익 금액을 봐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저희가 마지막 말씀드렸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분들은 좀 달라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연도에 이제 수익금액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해서 가군 같은 경우는 15억 원 이상, 나군은 7억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다군은 5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세요.
이게 좀 차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간편장부랑 복식부기의 차이는, 그러니까 복식부기라는 거는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이제 차변, 대변. 대변 이렇게 네. 해서 복식으로 해서 이게 복식이라고 하는데, 그죠? 요거는 조금 회계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복식부기라는 거는 차변 대변을 통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를 복식부기라고 하고, 네. 그냥 이 외에는 이제 단식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얼마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지출이 됐는지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작성하는 걸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외부 조정 대상자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한 차이는, 당연히 이분들도 복식부기 의무자이시긴 하지만 외부 조정 대상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본인들이 하시면 안 되고 외부에 계시는 전문가들한테 장부 작성을 무조건 맡기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같은 분들은 복식부기 의무를 갖고 계시지만 추가적인 필요 서류들이 더 많죠. 부속 서류들이. 그죠. 그래서 장부 작성 의무가 법인에 준하는 정도의 그 개인이지만 법인에 준하는 정도의 장부를 작성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더 일반 법인보다도 더 깐깐해요. 그죠. 네, 네. 필요 서류들, 부속 서류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전문가들한테 장부 작성을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맡기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맡기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장부 작성 의무, 시장 의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만약에 이거를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데 불구하고 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죠? 이렇게 나라에서 이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제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되는데, 이제 복지장부 의무자 같은 거는 무신고 가산세랑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다 부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를 이제 부담하게 되시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까지는 아니지만 장부 작성 의무는 있기 때문에 무기장 그렇죠. 가산세가 발생을 하고, 근데 신규 사업자나 이제 소규모 사업자라고 해서 직전 과세 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에 네. 미달하시는 분들은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가 돼서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간편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기장 가산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도 있지만 반대로 그 기장한 거에 대한 혜택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 의무로 기장을 했을 경우에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산출세액의 20%를 이제 그 기장세액공제에 적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도가 있어서 100만 원까지만 이제 적용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신데 그 세금 신고서 작성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다 하신 분들은 이제 복지장부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조금 더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분들이 기장을 맡기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죠. 간편장부 대상자지만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했을 경우에 기장세액 공제가 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기장을 맡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